백내장이든지 녹내장이든지 망막 수술도 그렇고 한 6개월은 지나서 이제 그 쌍꺼풀 수술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, 특히나 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시신경이 상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신경이나 이제 시력이나 이제 시야 장애가 생기는 것을 이제 통틀어서 보통 녹내장이라고 하죠.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8천만 명, 1,000만 명 가까이가 이제 실명을 앓고 있다고 하는 이제 주요 실명 질환 중에 하나가 녹내장이 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 질병의 많은 질환들의 원인에 다 조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는 유전과 환경, 나이와 같은 이렇게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죠. 생활 환경에 이런 관련이 당연히 있고, 나이라는 거는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겠지만 이제 녹내장에서도 이제 가장 첫 번째 위험 요소를 보통 나이로 뽑습니다. 근데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료의 방향은 안압 쪽으로 이렇게 자꾸 하고 되겠죠. 참 시력을 잡아먹는 도둑 같은 존재인데 이게 좀도둑 같은 놈인 거죠. 생각해보면 증상을 느끼는 건 참 어렵습니다. 통상적으로는 이제 주변부 시야가 먼저 좀 감소하게 되는데,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반면에 중심 시야 장애가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좀 계단의 경계가 조금 덜 보인다던가, 아니면 뭐 김이나 단무지처럼 좀 색깔이 비슷한 반찬을 좀 감별하기 힘들다거나, 하지만 이 정도 느낄 정도가 되면 대개는 이제 좀 녹내장이 진행된 경우가 많겠죠. 이외에도 이제 안압이 갑자기 오르면 당연히 증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 안구통도 생기고 눈충혈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통도 올 수 있는데, 하지만 이런 증상 자체가 사실은 녹내장이 아닌 다른 안구 표면 질환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본다면 증상으로 좀 체크리스트를 매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, 그럼 당연히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녹내장 가족력이겠죠. 부모님이나 나의 형제가 녹내장이 있다면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녹내장이 생길 비율 자체가 적게는 한 2배, 많게는 9배, 10배까지 보고되니까 일단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.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안구통이나 충혈, 시력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녹내장이 조금 많이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안압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. 이런 게 좀 잦다면 꼭 안압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, 이렇게 근시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는 이렇게 보면 보통 위아래로 성장하지만 눈은 이렇게 보통 앞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앞뒤로 성장하다 보면 눈 안에도 여러 개의 층이 있는데 이 층이 균질하게 성장하지를 못해요. 이러다 보니까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들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안압이나 다른 혈류 저하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시가 있게 되면 좀 녹내장 유병률도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, 저처럼 이렇게 고도 근시 있는 사람은 꼭 이제 적어도 40세가 이상 되면 꼭 1년에 한 번씩은 체크해 봐야 되겠고, 뭐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좀 편두통을 자주 앓거나 아니면 손발이 차갑거나 이런 분들은 보통 말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에도 한 번쯤은 검진을 받아보시고, 40세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, 적어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꼭 검진을 하라 되어 있어요. 저는 근데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는 좀 근시 환자도 많고 요즘에 소아들도 근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어릴 때부터 한 번쯤은 녹내장 검진을 저는 받아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녹내장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잘 봐야 되는 건데, 만약에 어릴 때 이런 사진을 찍어두고 이 5년, 10년 뒤에 비교를 해볼 수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작은 선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사진 하나가 이 아이의 어떤 신경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또 굉장히 큰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불 꺼놓고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,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핸드폰을 딱 보고 있으면 동공이라는 게 어정쩡하게 커집니다. 눈 안에서 방수의 흐름이 갑자기 탁 막힐 수도 있어요. 방수라는 게 피에 있는 혈류처럼 눈 안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폐물을 배설해주는 역할을 하는데, 그 좁은 공간에서 형성되고 나가고 이렇게 순환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, 뜨린 자세에서는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수정체가 앞쪽으로 좀 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공간이 좀 좁아질 수 있는데, 거기다가 어두운 공간에서 핸드폰을 본다면 급성으로 안압이 막 오르는 거죠. 실제로도 이번에 추석 연휴 때도 한 3분 정도가 이렇게 급성 이제 폐쇄각 발작이라 해가지고 안압이 막 50, 60, 웬만한 진통제로는 해결이 잘 되지가 않아요. 고개수에 이렇게 계속 전부치다가 갑자기 안압이 오르신 거죠.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물구나무서기.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막 머리 혈액순환 좋게 한다고 물구나무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은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. 당연히 우리가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로 가게 되면 이제 정맥이 이제 순환이 잘 일어날 수가 없고,
우리 눈에 있는 이런 압력을 결정하는 방수라는 게 결국 정맥으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정맥 압력이 오르게 되면 물이 못 나가게 되고 결국 눈에 압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건강한 사람들은 눈에 압이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또 배출 능력이 잘 올라갑니다. 하지만 녹내장이 특히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출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구나무 서거나 좀 머리가 심장으로 하려고 하는 뭐 요가나 이런 자세들도 사실 안압에 굉장히 좋지는 않죠. 이제 수면 자세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오른쪽이나 이렇게 왼쪽으로 옆으로 많이 누워 잘 텐데 조금 더 많이 누워 자는 쪽으로 이제 녹내장 진행이 좀 더 많다는 보고도 있고, 특히나 옆으로 자면서 우리가 팔이나 베개에 이렇게 안구 자체가 압박이 되는 경우는 제일 안 좋겠죠. 너무 수면 자세를 강조하다 보면 또 이제 수면 자체를 못 취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 좀 똑바로 누워 자시되 자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 어쩔 수는 없으니까 잠에 들 때 너무 옆으로는 자지 말라고 말씀드리고, 조금 녹내장이 심한 쪽으로는 가급적 좀 지양하고 조금 건강한 쪽으로 누워서 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눈을 잘 깜빡이지를 않아요. 보통 우리가 1분에 적어도 10회, 많게는 20회 정도 깜빡이게 되는데, 아마 같이 일하시는 동료 옆에 뭔가 다 집중해서 하고 있을 때 1분에 몇 번 깜빡이는 보면 진짜 한 번, 두 번, 많아야 세 번 정말 눈을 잘 깜빡이지 않을 거예요. 아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건조증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니까 사실은 뭐 패드를 보든 뭐 종이로 된 거를 보든 간에 좀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게 눈 건강에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쌍꺼풀 수술이 예정이시라면 안검 하수를 조금 더 촉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쌍꺼풀 수술